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연말이 다가왔어요. 모두 어떤 한 해들을 보내셨나요? 저는 위스키로 한정한다고 하면 어떤 해보다 뜻깊고 즐거운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좋은 위스키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접하고 컨텐츠로 담기도 했고, 또 위스키와 관련된 새로운 경력들이 더해지고 멋진 추억과 소중한 인연까지도 더할 수 있었던 그런 2022년이었습니다. 위스키 라이프의 크고 작은 터닝 포인트들을 만들어냈고, 또 수많은 훌륭한 위스키 브랜드들과 더욱더 넓고 깊게 연결이 되었어요. 연말 결산을 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많은 위스키 브랜드들이 떠오르긴 하지만 기억의 한 중심에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메이커스 마크입니다. 빛나의 2022년 위스키 결산, 2022년 올해의 위스키를 꼽으라고 하면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위스키는 바로 메이커스 마크로 선정하고 싶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축하합니다. 멋진 메이커스 마크에서 이렇게 귀여운 스웨터 에디션이 출시가 돼서 더욱 따뜻하고 러블리한 연말 분위기 잔뜩 내면서 위스키 결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45도고 750ml짜리 메이커스 마크인데요. 스웨터를 입힌 버전이에요. 그래서 옷은 이렇게 벗겼다가 입힐 수도 있어요. 너무 야한가? 메이커스 마크가 올해 처음 접한 위스키도 아닌데 이렇게 올해의 위스키로 꼽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 말로 상만 주기에는 또 술튜버계 교육방송 운영자로서 섭섭하긴 하니까 제가 메이커스 마크를 올해 최고의 위스키로 꼽은 이유,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마셔도 다 맛있어요. 아무리 위스키가 브랜딩이 좋고 바틀이 예뻐도 맛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왜 이렇게 마셔도 맛있죠? 어떤 방식으로 마셔도 다 맛있어요. 한번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메이커스 마크는 이제 뚜껑을 열 때 왁스가 손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아요. 아주 시원하게 칼칼칼 나옵니다. 역시 진하고 풍부한 바닐라 향이 나고요. 곡물과 빵의 노트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오크와 상큼한 민트가 피니쉬로 남는 것까지 너무 좋아요. 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니트로 마시는 방식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메이커스 마크 하이볼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청량감 가득하게 기포 입자가 큰 플레인 탄산수를 넣고 오렌지 가니쉬를 얹어서 먹는 위스키 하이볼. 저는 그 오렌지와 메이커스 마크 합이 그렇게나 사랑스러워요. 괜히 입문 3대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입문 위스키 하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적인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구하기 쉬워야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균형 있고 충실하게 잘 지켜진 위스키입니다. 자, 여기서 뜬금 잊지 말자 메이커스 마크 몇십일. 자,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까먹을 수 있어도 메이커스 마크의 몇십일만큼은 기억하자고 얘기했죠. 많은 증류소들이 버번 위스키를 만들 때 옥수수 이외에 호밀과 메가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커스 마크 몇십일에는 호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수수 70%, 레드 윈터 윗, 겨울밀 16%, 메가보리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번 고유의 캐릭터는 잘 드러내면서도 또 부드러운 맛과 텍스처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위스키라서 버번 입문자분도 마시기 편할 뿐더러 조화롭고 진한 풍미로 오래오래 마셔도 질리지 않는 위스키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이커스 마크 역사 속 스토리 한 중심에 있는 마르지 사뮤얼스. 마르지가 메이커스 마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어요. 자, 물론 뭐 위스키를 즐기는 것을 굳이 성별로 나누고 싶진 않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스키는 40, 50대 남성들을 위한 독한 술이라 인식됐어요. 근데 지금은 20대 여성분들도 캐주얼하게 위스키를 많이들 즐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바를 운영할 때도 손님들의 성비가 특정하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위스키 업계 종사자들은 국내외를 떠나서 남성의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도
또 여성이 마스터 블렌더가 되거나 혹은 주류 회사에서 높은 직책을 여성이 맡게 되면 더욱 큰 화제가 되곤 하잖아요. 저는 위스키를 공부를 했고 마시는 것을 사랑하고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위스키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여성분들을 보면 영감과 동기부여를 많이 받게 돼요. 메이커스 마크의 특색 있는 캐릭터를 불어 넣어준 사람, 심지어 1950년대에 위스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말지 사뮤엘스. 메이커스 마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많은 요소들은 다 말지 사뮤엘스가 탄생시킨 것입니다. 말지 사뮤엘스는 남편인 빌 사뮤엘즈가 오랜 전통의 가족의 레시피를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메시비를 개발하려고 할 때 빵을 구워서 최적의 메시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권했어요. 말지는 메이커스 마크가 맛이 뛰어난 버번 위스키이기 때문에 진열대에서 단연 메이커스 마크가 돋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꼬냑 병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서 다각형 모양으로 병을 디자인을 했고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빨간색 왁스 실링을 개발한 것도 말지 사뮤엘즈입니다. 가정용 프라이어에 밀랍을 녹여서 첫 번째 빨간 왁스 실링을 완성했어요. 또한 메이커스 마크라는 이름도 말지가 붙인 것이에요. 장인들이 금속 공예품을 만들 때 자신들만의 마크를 만든다라는 것에 착인해서 메이커스 마크, 장인의 마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라벨의 디자인과 서체까지 모두 다 말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버번 위스키 증류소의 투어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아이디어, 실행력, 감각을 가진 훌륭한 마케터이자 사업가이죠. 말지 사뮤엘즈는 1985년에 생을 마감했지만 2014년 전설적인 버번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고 또 버번 위스키의 제조와 마케팅, 관광의 방식을 창조하고 변화를 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성 최초의 켄터키 버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노라니 저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위스키 업계의 작은 영역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서 공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뿜뿜 오네요. 그리고 세 번째, 라벨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재밌어요. 처음에는 빨간 왁싱과 맛에 매료가 돼서 이 라벨을 하나하나 읽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흥미로운 점들이 쏙쏙 숨어 있습니다. 먼저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는 스펠링이 KEY로 끝나는 것이 아닌 KY로 끝나요. 아메리칸 위스키는 스펠링을 WHISKEY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사실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 위스키 탄생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아일랜드와 같은 KEY로 끝나는 스펠링을 씁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이거나 스코틀랜드 헤리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류소의 경우에는 KY로 끝나는 스펠링을 쓰기도 해요. 마크 창립자 사무엘즈 가문은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이어서 WHISKY 스펠링을 사용을 합니다. 라벨 디자인이 말지 사무엘즈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지 사무엘즈가 구석구석 숨겨놓은 라벨의 의미를 알려드리면 S는 사무엘즈 가문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증류소라서 사무엘즈의 S를 사용을 했고 로마자 4는 빌 사무엘즈가 가문의 4대째 디스til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리고 추려서 메이커스 마크를 사랑하는 이유를 4가지로 굳이 줄여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빌과 말지의 아들 빌 사무엘즈 주니어는 아버지가 사실 6대째 디스틸러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라벨이 고착화가 돼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해요. 별은 가족들이 거주했던 스타힐 팜의 스타에서 따온 것이고 살짝 끊어져 있는 모양은 남북전쟁,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금주령이 내려졌던 시기와 같이 미국에서 주류 판매가 불법적이었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에서 재미있는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저도 그 일부가 되어서 메이커스 마크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많이 생겼어요. 올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삼각지에서 열린 독주 팝업 한 번쯤 다녀오셨을 텐데요. 저는 그 매주 행사장에 들를 만큼 올해 가장 즐겁게 참여한 위스키 이벤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이커스 마크가 독주를 키워드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 마크는 핸드메이드 정신을 지키면서 또 자신들만의 꿋꿋한 방식대로 위스키를 생산을 하는데요. 자, 이런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와 닮아서 독주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가는 바텐더, 예술가 등과 함께 팝업을 열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독주를 키워드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위스키 마케팅 역사의 베스트 프랙티스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사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서 구독자분들도 직접 만나고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바텐더님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연초에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빗 셀렉션 런칭 이벤트에 참여했던 것도 기억에 진하게 남아요. 한국에서는 스토어픽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배럴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크 스테이브의 조합으로 피니싱을 거쳐서 이제 각 리코샵과 바의 개성에 맞는 제품을 커스텀해서 출시하는 방식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런칭 행사장에서는 여러 위스키 유튜버분들, 버번 매니아분들과 새롭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가 사실 홈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메이커스 마크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사람들과 좀 나누어 마실 때 가장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위스키가 주는 연결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온라인에만 갇혀 있다가 오프라인으로 꺼내져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 해였는데 이 메이커스 마크의 덕이 큰 것 같습니다. 메이커스 마크 위스키도 또 좋은 행사를 열어주신 수입사 관계자분들도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달해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위스키의 본질이 맛이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다면서도 내 채널의 본질은 이러나 저러나 정보 전달인가 봐요. 그래도 내년에는 정보 전달에 충실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은 더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와, 진짜 마셔도 너무 맛있어요.